자, 31번 문제 봅니다. 압축기의 톱 클리어런스가 크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자, 압축기 톱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자, 여기 피스톤을 최대한 위로 올렸을 때, 압축했을 때 여기 위에 남아있는 공간이 톱 클리어런스죠. 그럼 톱 클리어런스는 크면 좋다, 작으면 좋다? 그쵸, 작을수록 더 많은 냉매를 한 번에 압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톱 클리어런스가 크대요. 그러면 악영향이겠죠. 그 최저 교율이 증가한다, 요거는 좋은 거니까 아니고. 그럼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요게 맞겠죠. 안 좋은 영향. 2번이 답이 되고, 토출가스 온도 저하한다, 이것도 좋은 영향이니까. 그 다음 윤활유가 열하지 않는다, 이거 정상 운전에 속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죠. 자, 다음에 32번. 다음 중 게이트 밸브의 기호는, 자, 3번입니다. 3번 게이트 밸브. 뭐 게이트 밸브 그냥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리기도 해요.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건 요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 1번은 체크 밸브, 2번은 볼 밸브, 3번은 게이트 밸브고, 4번 S 적힌 거는 뭐다? 그쵸,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되겠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 33번. 관 절단 후 절단부에 생기는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 앞에서 나왔죠? 파이프 리머. 자, 다음 34번. 다음 중 양모나 우모를 사용한 피복 재료이며 아스팔트로 방습 피복한 보냉용 또는 곡면의 시공이 가능한 것. 양모나 우모고 곡면의 시공이 가능한 거는 펠트입니다. 펠트. 양모나 우모, 곡면 시공, 펠트. 자, 다음 35번. 온도 작동식 자동 팽창 밸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가지고, 시로는 서모스탯에 의해 감지하고 밸브의 궤도를 조정한다. 팽창 밸브 직전의 냉매 온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궤도를 조정한다. 증발기 출구의 냉매 온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궤도를 조정한다. 그 다음 압축기의 토출 냉매 온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궤도를 조정한다. 해서 보기가 여러가지 나오는데, 온도 작동식 자동 팽창 밸브죠. 자, 요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게 팽창 밸브면은 여기서 뭐를 설치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배관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게 뭐예요? 가문통이죠. 가문통이 들어가는 거를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 하고, 기호로는 TEV라고 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 증발기의 출구축 온도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3번. 증발기 출구의 냉매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궤도를 조정한다. 자, 다음 36번에 동력의 단위 중 그 값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된 것은 해서 자, 1kW는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얼마예요? 1kW는 860, 그렇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그 다음에 1PS는 632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1kg 미터 퍼 세컨인데, 이거는 1의 열당량이죠.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427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1킬로칼로리 퍼 아워 나오네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860, 632, 427, 1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다음 37번. 금속 패킹의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금속 패킹 1번 납, 2번 구리, 3번 영강, 4번 탄산 마그네슘 돼 있는데, 요거는 답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4번. 금속 패킹. 마그네슘하고 뭐 금속은 크게 관계가 없겠죠. 금속인 거를 찾으면 되죠. 납, 구리, 영강, 요 녀석들은 금속이고, 나머지 하나 탄산 마그네슘은 금속이 아니더라. 자, 다음 38번. 압축기에서 보통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2번이죠. 고압 차단 스위치 작동 압력보다 다소 높게 한다. 그래서 HPS,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HPS, 고압 차단 스위치보다 세이프티 밸브를 나중에 작동하게끔, 안전 밸브를. 왜? 안전 밸브는 터지면 더 이상 복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보루죠, 안전 밸브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고압 차단 스위치 작동 후에
작동 압력보다 다소 높게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자, 그다음 39번.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냉동기는, 반도체는 당연히 전자식이겠죠. 전자식. 전자식을 우리 다른 말로 펠티어 냉동기라고 돼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전자식 냉동기. 앞에서 했던 거죠. 펠티어. 두 개의 금속에 전기를 가하면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펠티어 효과. 전자식 냉동기. 반도체 냉동기라고도 하고. 자, 그럼 40번. 다음 중 흡수식 냉동장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백화점 공조용, 2번 산업용 공조용, 3번 제빙용 공조. 요거는 무슨 냉동기? 탱크형이라고 하고, 또 헤린본식, 그죠? 그래서 3번이 아니죠. CA 하면 뭐라 그랬어요? CA 냉장고, 그죠? 첨가물, 깨끗한 느낌, CA. 자, 그 다음에 41번. 다음 중 저장품을 동결하기 위한 동결부하 계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동결부하라는 건 얼리는 거죠. 그럼 문제 보면 답이 나오죠. 1번 동결 전부하, 동결 후부하, 동결 잠열. 4번 환기부하하고는 영 답이 관계가 없겠죠. 동결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환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다음 42번. 공냉매가 공기유에 다량으로 융해되어 압축기 가동 시 크랭크 케이스 내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 이거죠. 압축기가 작동하다가 압축기를 끄면은 여기 안에 지나가던 여기 피스톤, 크랭크 케이스 내에 있던 기체 냉매가 식으면서 어떻게 된다? 오일이랑 섞이죠. 액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가동하면은 그 안에 있던 냉매가 급격히 증발하면서 오일을 어떻게? 오일을 포밍 상태, 알갱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게 오일 포밍이고, 오일 포밍이 압축 압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오일 해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무슨 현상이다? 오일 포밍 현상이 되겠죠. 다량 융해돼 있으니까. 자, 다음 43번. 다음은 열과 온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물체의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열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고. 그럼 2번. 물체가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하며 단위로는 섭씨와 하씨 등이 있다. 이것도 맞죠. 그럼 3번에 온도가 낮은 물에 손을 담그면 차게 느껴지는 것은 물의 열이 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죠. 그 물에 손을 딱 담그면 어디에 열이 뺏겨요? 손이 일단은 뜨거우니까 손에 있는 열이 차가운 물로 빠지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손에 있는 열이 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자, 그 다음 44번. 응축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입형 쉘 앤 튜브식 응축기보다 횡형 쉘 앤 튜브식 응축기가 다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 차 터지겠다. 터지겠어. 자, 입형하고 입형하고 횡형을 비교합니다. 입형은 세워져 있는 거고, 횡형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 그럼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전열 효율이 좋다? 입형하고 횡형 중에 전열이 좋은 거는 당연히 횡형이겠죠. 왜? 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횡형 같은 경우는 냉매는 위로 흐르고 냉각수는 위로 흐르고 냉매는 밑으로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열 효과는 횡형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은 전열 효과가 좋으니까 냉각수량이 얘보다는 적게 들겠죠. 그럼 다시 읽어봐요. 입형 쉘 앤 튜브식 응축기보다 얘보다 횡형 쉘 앤 튜브식 응축기가 얘가 냉각수를 많이 필요하다. 땡, 틀렸죠. 자, 다음 2번. 증발식 응축기는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자, 증발식 응축기는 다량의 물이 아니고, 증발식은 거의 공냉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일반 가정용 에어컨이 증발식 에어컨이니까 다량의 물이 아니라 공기로 응축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프레온용 횡형 쉘 앤 튜브식 응축기에 핀을 붙일 때는
물 측에 붙이는 것보다 냉매 측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3번. 3번이 맞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응축기는 수액기의 응축기보다, 자, 응축기는 수액기의 밑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수액기가 위에 있으면은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은 액이 어떻게 돼? 수액기는 액이 많잖아요. 그 액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응축기를 역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액기를 응축기보다 낮추어준다. 그래서 4번 틀리고 3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2단 압축장치의 중간 냉각기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중간 냉각기 아까 전 시간에 했죠. 1번. 압축기에 흡입되는 액냉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왜? 살짝 과냉각 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고압 응축액을 냉각시켜 냉동 능력을 증대시킨다. 당연하죠. 2단 압축에 사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저단측 압축기 토출가스의 과열을 제거한다. 우리 선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저단측 압축기의 과열을 살짝 제거하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과열 제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냉매액을 냉각하여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동결시킨다라는 거는 장치를 고장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자, 그럼 46번 문제. 패키지 유닛 하면 뭐 생각하라? 가정용 에어컨, 그죠? 패키지 유닛 공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취급이 간단해서 단독 운전을 할 수 있고 대규모 건물의 부분 공조에 용이하다. 맞고. 그 다음에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극기를 위한 덕트 샤프트가 필요 없다. 맞죠? 덕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압축기를 실외기에 설치함으로써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그럼 4번에 기계실이 필요하고, 자, 기계실 필요하다 하면 뭐예요? 중앙집중식이죠. 중앙집중식.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문제 47번. 환기를 계속할 때 실내 허용 오염도의 한계를 말하며 퍼센트나 ppm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 요거를 서한도라 그래요. 서한도. 오염도를 나타내는 거를 서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48번. 실내 상태점을 통과하는 현열비선과 포와 곡선과의 교점이 나타내는 온도로 시출 공기가 실내 잡열부하에 상당하는 수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코일 표면 온도는 해서,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기가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실내 잡열부하에 상당하는 수분을 제거한대요. 수분을 제거한다 하면 무슨 과정이에요? 수분을 제거한다. 제습이 되겠죠. 제습. 그죠? 제습이면은 우리가 공기선도를 그려봤을 때, 공기선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제 상대 습도선이 100%인 이렇게 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냉각을 시키면 어느 한 점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죠. 대각선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코일의 표면 온도에서 실내로 이렇게 치출이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바이패스 팩터가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유효 공기가 되겠죠. 유효 공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냉각 과정에서는 자동적으로 제습이 일어나더라. 왜? 절대 습도가 감습하니까. 근데 어떻게 상대 습도선 끝까지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응축이 돼버리죠. 액이 돼버리죠. 액이. 상대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선을 무슨 온도라 그래요? 노점 온도라고 하죠. 노점 온도. 상대 습도선이 100% 이 선을 여기 요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 그러죠. 그러면 답은 3번이죠. 3번. 실내 장치 노점 온도. 코일 장치는 아니고 실내 장치의 노점 온도가 돼요. 그 맨 앞에, 문제 맨 앞에 실내 상태점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장치의 노점 온도. 자, 다음 49번. 실내 냉방 부하 중에 현열 부하가 2400kcal/h, 잡열 부하가 500kcal/h일 때 QS 더하기 QL 분의 QS는 SHF 현열비죠. 그래서 2500 더하기 500 분의 현열 2500 하면은 0.83 이렇게 나오네요. 0.83. 자, 그 다음 50번 문제.
공원심 송풍기의 번호 스케줄 넘버가 2번 일 때 회전 날개 지름은 얼마인가? NO1이 자 지름이 150mm입니다. 150mm. 그러면 NO2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얼마? 300mm. 자, 그 다음에 51번 보일러의 부속품 중 온수 보일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 온수 보일러에 필요 없는 거 수면계죠. 수면계. 온수 보일러는 주로 이제 수관식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했어요? 이렇게 관으로만 되어 있다고 했죠. 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케이싱이 있으면 위에 버너가 설치되는 형태. 요게 수관식 보일러인데 수관식 보일러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전기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가 이렇게 달렸고 여기 이제 버너가 설치가 되는 형태. 자, 그래서 얘가 전기 보일러가 되겠고 얘는 온수 보일러가 돼요.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수부가 있어요, 없어요? 온수 보일러 수부가 없죠. 수부라는 건 어떻게?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수면계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수면계가 필요가 없는. 수면계는 뭐예요? 이 수위를 보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 수부가 없기 때문에 온수 보일러는 수면계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답이 되죠. 수면계. 뭐 나머지 순환펌프, 릴리프관, 릴리프 밸브, 안전장치니까 다 필요하겠고. 자, 그 다음 52번 다음의 그림은 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 흐름에 대한 용어로 틀린 것은 1번에서 2번 자 벽까지 되는 거, 벽까지 가는 거 열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요거는 이제 벽을 통과하니까 열 전도. 2번에서 3번은 열 관류가 아니고 열 전도죠. 열 관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열 통과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한 게 열 통과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은 열 전도니까 틀렸습니다. 3, 4번 맞고 1, 4번 맞고. 자, 그 다음에 53번 에어필터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자 에어필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52번 몇 번이요? 52번에 2번. 자, 에어필터에 관한 설명 1번 공조기 내의 에어필터는 송풍기의 흡입측 코일의 앞쪽에 설치한다.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일 처음에 외기가 들어오는 것에 에어필터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 뭐 에어와셔가 설치가 되죠. 마지막에 뭐다? 송풍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공조기 내에서 에어필터는 송풍기의 흡입측 그 코일을 앞쪽에 설치한다. 그 흡입측 이쪽에 빨아당기는 쪽이 흡입측이 되겠죠. 흡입측이고 코일보다 앞쪽에 맞겠죠. 그 다음에 고성능 필터 헤파 필터나 전기식 필터는 송풍기의 출구측에 설치한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고성능의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헤파 필터라는 거는 정말 미립자, 그 고성능이다 보니까 미립자를 걸러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수명이 어때요? 수명이 길지는 않겠죠.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헤파 필터 전단에 임시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커다란 입자를 걸러주기 위해서. 커다란 입자를 한번 걸러주고 나서 이 고성능 필터가 걸러주면은 그래도 이 녀석 수명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성능 표시로서 포집 효율을 측정 방법에 따라 개수법, 비세법, 중량법 돼 있는데 요 거꾸로입니다. 중량법, 비세법, 개수법. 중비계 순서가 중비계.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54번 볼게요. 이중 덕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덕터가 두 개일 때 1번 실의 냉난방 부하가 감소되어도
치출 공기의 부족 현상이 없다. 그렇죠. 부하에 대해서 이중 덕트니까 한쪽은 차가운 거 한쪽은 뜨거운 거 들어가니까 부하에 대한 응답성이 빠르죠.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실내 습도의 완전한 조절이 가능하다. 자, 습도 조절은 관계가 없습니다. 습도 조절은 어디? 에어와셔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 덕트 방식 같은 경우는 에어와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습도 조절이 어렵다. 완전한 습도 조절이 어렵다. 자, 그 다음 55번. 다음 중 진공환수식 전기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공환수식,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가 만약에 노통 보일러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실내로 전기를 넣어주고 이제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환수라고 그러죠. 환수인데 여기 이제 환수 펌프 중에 진공 펌프를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 진공 펌프는 효율이 제일 좋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한번 봅니다. 1번 보통 건물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 구배를 경감시킬 수 있다. 환수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4번 파이프 치수가 커진다 돼 있는데 얘는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파이프가 작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6번 쾌감용 공기조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거. 사람을 위한 거네요. 사람을 위한 공조. 1번 제품 창고, 2번 전자계산실, 3번 전화국 기계실, 4번 학교. 몇 번? 그쵸, 4번이죠. 4번. 자, 다음 57번 대형 덕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덕트의 옆면 철판에 주름을 잡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덕트가 사각 덕트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사각 덕트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축 이음을 방지하는 거죠. 신축을 방지한다. 자, 그럼 58번 공기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습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좋은 게 노점 온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답은 4번. 공기의 유로 중에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코일을 설치한다. 자, 다음 59번 온풍 난방하면 뭐 생각이라고 했다? 온풍기죠. 온풍기. 1번 설비비는 다른 난방에 비해 고가이다. 저가죠. 요 패키지형으로 아무 때나 설치가 가능하니까. 2번 열 용량이 크고 예열 시간이 짧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3번 토출 공기 온도가 높으므로 쾌적도가 떨어진다. 이게 맞겠죠. 만약에 여기 기티에 설치하면은 저쪽 기티는 춥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실내 층고가 높을 경우에 상하 온도차가 크다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 60번 공기세정기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은 루버입니다. 루버. 1번이 답이 되죠. 60번은 1번. 자, 해서 2008년도 2회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